2n 플러스 1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에서 그 원소들을 두 개의 교집합이 없는 두 부분집합으로 나눈다. 그런데 그 두 부분집합에 이름이 없습니다.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 하자. 뭔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5를 주었다. 항이 5개인데 5를 주었다. 자, 2n 플러스 1개의 원소들. 자, 첫 번째 원소는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원소도 둘 중에 하나. 마지막에 2n 플러스 1번째 원소도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2n 플러스 1개의 원소들이 두 집합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 선택을 한다. 근데 이쪽으로만 다가거나 이쪽으로만 다가는 두 가지 경우는 빼야 되고요. 두 집합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을 때 1이 여기 있고 2, 3이 들어가거나 2, 3이 여기 있고 1이 들어간 두 경우는 같습니다. 대칭적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N이고요. 자, 그러면 4의 n승 빼기 1이 됩니다. 문제에서 아까 보니까 A5부터 A9까지 해서 5를 이렇게 더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A1에서 A5까지 이렇게 있고 5를 더해줬습니다. 5를 준 이유는 얘 때문이죠. 4의 5승 빼기 1, 4의 6승 빼기 1, 4의 9승 빼기 1. 그래서 5는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4의 1승부터 4의 5승까지. 그러면은 얘를 4의 4승으로 묶으면 4의 1승부터 4의 5승까지 분모와 같은 결과가 되니까 결국 4의 4승, 2의 8승, 254다. 254다. 이거는 뭐 집합의 분할이라고 사실은 표현하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항 정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항등식이죠. 자, 이 항등식을 설명한 다음에 일반화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상황을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8명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 이 8명에서 국회의원을 K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K명 국회의원을 뽑고 그 중에서 국회의장을 하나 뽑는다. 이렇게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시그마 K 8C K인데 그 K가 1부터 8까지이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8명 중에서 그 K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그 K명 중에서 국회의장 하나를 뽑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 다시 처음부터 다르게 봐서 처음부터 국회의장을 하나 뽑습니다. 8명 중에서 국회의원 하나를 뽑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7명 남았죠. 그 나머지 7명 중에서 K-1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바꿀 수 있어요. 8은 시그마 변수와 상관없으니까 바깥으로 빼고 70K-1에 K는 1부터 8까지. 그러면 얘는 7C0부터 7C7까지가 되면서 2의 7승, 2의 3승, 2의 10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K, NC, K. K는 1부터 N까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전 이런 거죠. N명의 국민이 있는데 여기서 K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K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그 중에 한 명을 의장으로 두자. 그러면 처음부터 의장을 뽑아요. N명 중에 한 명의 국회의장을 뽑고 그러면 남은 인원은 N-1명이죠. 그 중에서 K-1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겠다. 시그마 변수와 상관없는 N은 바깥으로 빼세요. 그럼 이거는 N-1C 0부터 N-C N-1이 되니까 2의 N-1이다. 그래서 N 곱하기
2n-1이다. 물론 이거 미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미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미분을 안 쓰는 것이 더 수학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기하려면 좀 더 넓게 깊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이 문제만 국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타입의 개수와 그 다음에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타입의 개수가 같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둘의 개수가 같을 때는 검은 공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흰 공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검은 공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패턴을 보시면 자, 검은 거, 검, 흰, 검, 검, 흰, 검, 검, 흰, 검, 검, 흰, 흰, 검. 그래서 한 번씩 나왔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A형이 두 번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검, 흰, 검 중에서 검 두 개를 검 자리에 넣겠다. 하나 넣든지 두 개, 0개 넣든지 0개, 두 개 넣든지 대칭적으로 흰, 검, 흰, 흰, 검, 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뭐 그 정도 얘기 있습니다. 이건 A와 D는 채우는 개념이고 B와 C는 구조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질문을 봤더니 검, 흰이 두 번 있고 검, 흰이 두 번 있고 흰, 검이 두 번 있다. 개수 같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생각해야 된다.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이게 문제의 조건이었습니다. 검, 흰, 검의 개수가 동일하면 검은색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흰색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검은색으로 시작했다고 합시다. 검은색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흰으로 바뀌는 순간에 한번 나오겠죠? 물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다음에 흰으로 가다가 검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네모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다시 검으로 가다가 흰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고 이러면 이제 저는 얘가 채운 거죠. 그러다가 흰 거에서 검은 것으로 바뀌는 것도 있다. 이래야지 얘도 충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4개와 1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검은색이 들어가는 공간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A1, A2, A3라고 쓸게요. 이것에다가 적어도 0개 이상, 0 이상인 것으로서 몇 개를 채우면 되죠? 몇 개를 채우면 되냐면 4개를 채우면 됩니다. 4개를 채우면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4개를 다 채웠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하나, 둘 됐죠? 하나, 둘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것도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BB가 하나, 둘, 셋, 넷 다 됐죠. 자, 흰은 곧 할 거예요. 자, 흰은 뭐냐면 결국 흰색이 들어간 여기 공간에다가 그 두 공간에다가 이제 1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서 4개를 채우고 2개의 주머니에서 1개를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이러면 이제 대칭적으로 또 할 수 있죠. 왜냐면 검은색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흰색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흰색으로 채우고 검은색 또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하면 구조를 맞추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검은색 하나 두 주머니에 토탈 4개 얘네들은 0 이상 그리고 3개의 주머니 3개의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채우면 된다. 얘는 몇이다? 흰색으로 시작했죠. 지금 제가 2H4 그 다음에 여기는 3H1이다. 얘는 계산에 의하면 자 얘가 될 것이고 얘는 2C1 15 그러니까 30 얘는 5C4
5죠. 3C1 15 그래서 45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와 다시 한번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 B형과 C형이 하나다라는 것은 검은색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흰색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번에는 C형이 2개, B형이 2개, C형이 2개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검은색으로 시작했을 때 여기는 0개 이상이죠. 0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도 0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도 0개 이상, 그 다음 여기도 0개 이상, 여기도 0개 이상인데 그 0개 이상인 세 주머니에 총 4개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여기서 정보를 준 거였어요. 어디? 여기서 정보를 준 것이다. 여기서 보입니까? 여기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보면은 이 얘기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제가 썼냐면 얘 때문에 썼다. 그 다음에 얘네 갖고 구조를 만들었다. 얘네 갖고 구조를 만들었다. 근데 개수가 같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흰색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겠다. 문제를 쭉 읽어보면 4장이 있고 5장이 있고 3장이 있고 총 12장인데 400원짜리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200원짜리 가장 왼쪽 거보다 더 왼쪽에 있다. 이게 포인트죠. 이 포인트를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수식화시킬까.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써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400원짜리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300원짜리가 5개가 있고 200원짜리가 3개가 있다고 됐습니다. 그럼 저는 뭐 구별 안 되는 거죠. 400원짜리끼리는. 자, 이제 전체 확률은 이겁니다. 4팩, 5팩, 3팩 이게 전체 확률인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얘와 얘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400원짜리가 되고 싶답니다. 그러면 뭔가 구조를 준 얘네를 전부 다 같은 문자로 바꿔버려요. 7개로 같은 문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를 전부 다 나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7팩, 5팩에 12팩인데 자 이걸 막 나열했다 칩시다. 그러면 뭐 여기 뭐 A 막 어딘가에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썼겠죠.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자리는 반드시 400원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는 반드시 400원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6개 라지 A에는 스몰 A 3개와 스몰 C 3개를 대응시키면 됩니다. 이 자리에. 그죠? 여기는 정해진 거고 여기는 누가 A일지 누가 C일지 즉 누가 400원짜리고 누가 200원짜리인지 몰라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으면 가능한 경우를 전부 셈을 해야죠. 이렇게 셈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라지 A에 대한 가능한 경우 수를 생각한 것이 없다. 자, 그래서 7팩, 5팩, 3팩, 6팩 위로 올라갑니다. 5, 4, 3 약분할 거 약분하고 없애줄 거 없애주고 3, 4, 7 그래서 7분의 4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일단 집단은 같은 문자로 바꿔준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 충족했고 나머지가 정해졌는가 안 정해졌는가 안 정해졌다면 가능한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줘야 된다.